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전역에서 200골째를 기록하면서 정말 최고의 득점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이 놀라운 것은 지금 리그 7경기였죠. 7경기를 했는데 총 6골을 넣었습니다. 7경기에서 6골.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득점의 어떤 페이스가 굉장히 특이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손흥민 선수가 초반부터 이 득점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리버풀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바로 히샬리송의 활용법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히샬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토트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R이 리버풀을 망쳤을 때 이런 이야기하다가 토트넘을 망쳤을 때 야, 진짜 이 토트넘에게 오심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리버풀에게 오심이 갔을 때 그 느낌이 지금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상황이고 토트넘 팬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프사이드로 인해 취소된 골은 확실히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 없이 토트넘이 리버풀을 격파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가 있죠. 시즌 중에. 그래서 리버풀을 원정에서 만났을 때 토트넘이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심판의 도움 없이도 도와줬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정당한 심판의 어떤 그런 판정이 그 뒤에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제대로 붙었을 때 그때 리버풀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로메로도 한마디 했죠. 메갈리스터가 12명이서 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징징 짜니까 로메로가 너 집에나 가서 울어라. 집에나 가서 울라 라고 이야기하는 쿠티 로메로의 이 상남자식 소통 방법. 메갈리스터한테 한 방 날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표팀 동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부분이 또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굉장히 건드렸어요. 그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딱 역전한 그 시점에,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골을 넣고 모두가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히샬리송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미키 반더벤이 쓰러지는 모습이 토트넘 팬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짤로 보는데 진짜 미키 반더벤이 이번 경기에 모든 걸 다 쏟아냈구나. 그래서 딱 골이 터졌을 때 다른 선수들은 다 뛰어가는데 미키 반더벤은 이제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짜 고생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키 반더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전달을 좀 드릴 게 있어서 그건 그때 또 전달을 드리고, 반더벤이 오늘 진짜 살라를 꽁꽁 묶어놨죠. 살라가 어디로 가든지 반더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짤이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잡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갖고 와봤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히샬리송이 뭔가 좀 기회를 놓치고 좀 아쉬워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손흥민이 진짜 강력하게 뭔가 힘을 보다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메디슨도 이렇게 뒤에서 툭 치고 지나가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손을 한번 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한테 뭔가 이렇게 길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히샬리송한테 무슨 말을 했을까 이러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열정적인데 평소에 그냥 열정적인 수준 이상으로 열정적이다, 넥스트 레벨이다 막 이야기를 하면서 무언가 손흥민 안에 있는 무언가가 풀려난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캡틴 손흥민의 어떤 잠재력이 확실하게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에 대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100% 몸 상태가 아니었고 손흥민 선수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he was desperate to play. 그는 정말 뛰고 싶어 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뛸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할 수 있는 걸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90분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애초에 생각을 안 했고, 애초에 한 1시간 정도를 뛰게 할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최전방에서 굉장히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장으로서 훌륭한 노력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필드 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플레이적으로 보여준 것도 크지만 사실은 히샬리송을 이렇게 복돋아준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선수들의 어떤 사기를 끌어올리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빛나는 부분인데,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의 조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뭔가 패스를 좀 실수했을 때 다시 그거를 갖고 오기 위해서 막 전방 압박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토트넘 팬들이 너무 이렇게 감동받은 모습인데, 근데 그 뒤에 이제 햄스트링을 이렇게 붙들면서 뭔가 나갔을 때 뭔가 좀 손흥민 선수가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루턴과의 경기 원래 티 하나인데 루턴과의 경기에서도 이제 뭔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좀 더 뛰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루턴은 이제 승격팀이죠. 승격팀이고 지금 리버풀과의 경기 중요도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루턴이 좀 낫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둘 다 리그 전이고 이 루턴과의 경기에선 손흥민이 없어도 좀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루턴이 첫 승을 거뒀는데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거두면서 이제 굉장히 기뻐했죠, 루턴 팬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팀을 상대로 손흥민이 꼭 굳이 나서야 하냐, 이런 생각이 저도 굳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벨리즈를 좀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알레오 벨리즈가 이제 그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막판에 출전을 했는데 일단 벨리즈가 좀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레오 벨리즈 같은 경우에는 20살의 어린 선수고, 강점이 일단 공중볼에 대한 듀얼을 굉장히 잘한다, 경합을 잘해준다라는 부분이고, 피니싱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거리 슈팅도 좀 괜찮고, 다만 이제 패스 능력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게 있다면은 likes to do flick-ons, 그러니까 이 패스가 단점으로 지적되는 이유 중 하나가 플릭온이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공을 딱 받았을 때 원터치로 바로 패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인데, 그런데 원터치로 좀 깔끔하게 공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다이렉트 세트피스, 이 간접 세트피스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위협적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파워를 좀 자주 얻어낸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은 또 이제 세트피스를 많이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수비를 할 때에는 굳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과감하게 상대 볼을 갖고 오기 위해서 막 태클을 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침착하게 수비를 한다, 뭐 이 정도의 플레이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레오 벨리즈가 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벨리즈가 뛰는 건 좀 그렇고 히샬리송이랑 솔로몬 뭐 이 정도를 뛰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히샬리송을 중간, 솔로몬의 왼쪽, 뭐 이런 식으로 뛰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루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뛸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손흥민의 이 중앙 자리를 벨리즈한테 한번 줘보고 여기에 히샬리송을 뛰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패스를 좀 잘하고, 그리고 수비적인 공헌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는 피니시가 안 좋다, 공중볼 듀얼도 안 좋고 경합도 안 좋고, 그리고 패스도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일단 파울을 자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일 수 있다. 이 부분은 벨리즈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드리블 하는 걸 좋아하고 태클하는 걸 좋아한다,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뭐 태클이야 뭐 이제 수비 스타일의 차이가 있지만 드리블을 하기 좋아한다. 이 드리블이라는 장점이 말이죠, 사실은 중앙에서 그렇게 좋게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중앙에서는 사방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간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측면에서 뛴다, 만약에 측면에서 히샬리송이 뛰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쪽에서만 들어오는 견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드리블이라는 강점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되죠. 특히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가 반대편에서 이제 드리블을 하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단조롭고 무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은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클루셉스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수비적으로 왕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키패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이 정도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존슨이랑 히샬리송을 뛰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존슨이 이제 부상이고, 존슨이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존슨이 앞에 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히샬리송 윙어를 좀 강추하고 싶습니다. 히샬리송의 이번 시즌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히샬리송이 뭐 브라질 국가대표팀이든 아니면 뭐 토트넘이든 이렇게 최전방에서 뛰었을 때의 평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에 이제 왼쪽에서 뛰었는데 곧바로 높은 평점을 받게 됐죠. 물론 팀이 이겨서인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이 히샬리송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파스코어 기준이고 이게 후스코어드 기준인데, 후스코어드는 7.57, 소파스코어는 7.8점을 줬어요. 그런데 이날 경기에서 히샬리송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한테 어시스트 2번 줄 뻔했죠. 물론 이제 한 번은 이제 제대로 들어갔고 한 번은 옵사이드였는데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공헌을 많이 했죠. 세부 스탯을 살펴보면 일단 90분 다 뛰면서 expected goals 이제 골 넣을 수 있는 확률이 78%까지나 됐는데 자 여기에서 골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어시스트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36%의 상황이었지만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히샬리송이 도우미의 면모가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 메디슨이 여기에서 패스를 넣어주면서 히샬리송이 여기 들어갔죠. 히샬리송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메디슨이 넣어준 패스이기도 했지만 기가 막혔습니다. 오프사이드 라인이 일단 이 초록색, 짙은 초록색 있는 이 라인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히샬리송의 굉장히 좋은 타이밍의 런이었고 그리고 이제 뒷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한테 정확하게 공을 줬죠. 자, 이 어시스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어시스트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이제 측면 수비수도 있고 중앙에서 막으로 들어오는 이 센터백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손흥민의 발로 가는 패스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주고 손흥민 선수가 야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놓치지 않는 공이죠. 제대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히샬리송을 칭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부 스탯을 살펴보면은 히샬리송이 키 패스를 2개나 했습니다. 패스 21개 중에 17개 성공했는데 키패스를 2개나 했다. 그러니까 꽤 공격적인 패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크로스가 이제 2번. 그런데 이제 성공은 못했죠. 성공은 못했고 골로 이어질 수 있을 법했던 좋은 찬스도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경기 내내 그렇게 자주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 히샬리송이 정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키패스 중에 손흥민에게 패스해가지고 옵사이드로 인해서 취소된 게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까지 넣으면은 확실히 히샬리송의 측면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슈팅을 못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슈팅 온 타겟 2번, 오프 타겟 2번, 한 번 막혔죠. 그래서 5번의 슈팅이나 시도를 했고 좋은 찬스를 한 차례 놓치기는 했습니다. 골 결정력은 지금 히샬리송이 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개선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고 다만 자, 수비적인 지표에서도 땅볼 경합에서 11차례 중에 6차례 이겨내고 공중볼 경합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고 포제션 러스트 그러니까 이 공을 잃은 거는 10차례인데 이게 클루셉스키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파울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 파울도 3번 했지만 그리고 이제 태클 2번 공을 이제 가로채기도 2번 나쁘지 않습니다. 수비 지표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크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18번 공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해봐서 이날 클루셉스키가 공 많이 끌고 솔직히 많이 공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문제가 있고 드리블 6차례 시도 중에 4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성공률은 높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공을 많이 뺏기는 것 같은지 여튼 클루셉스키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 이제 똥볼 크로스가 너무 많았고 5번 중에 한 번도 성공을 못했고 키패스는 많이 했습니다. 여튼 클루셉스키도 좀 발전할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뭐 확실하고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에 있을 때에도 도대체 베스트 포지션이 어딘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건 2022년 기사고 이때 당시에는 토트넘이 아니라 에버튼에 있었는데 히샬리송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에버튼의 성공의 열쇠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포브스의 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샬리송이 21번 선발로 나서서 5개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어디에서?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그랬는데 트랜스퍼 마케트에 따르면은 레프트 윙 그러니까 왼쪽 윙어로 5번 선발 출전해서 3골 2개의 어시스트 그러니까 골수에서 2개의 차이가 날 뿐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선발로 5경기 나선 이 레프트 윙 쪽 왼쪽 윙어로 나섰을 때 훨씬 더 프롤리픽하다 프로덕티브하다 뭔가 생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샬리송이 왼쪽에서 뛰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에버튼 시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던 램파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both positions, 2 포지션에서 다 뛸 수 있다. 그리고 이 히샬리송의 포지션이 사실은 공격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주지만 수비적으로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자신은 중앙 공격수로 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은 히샬리송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열심히 해주는 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램파드가 히샬리송은 모든 역할을 좀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안쪽에서 뛰는 왼쪽 안쪽에서 뛰는 어떤 공격적인 역할 혹은 아예 바깥쪽에서 뛰는 윙어 역할 둘 다 할 수 있고 이 2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real benefit 굉장한 이득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브스지 같은 경우에는 램파드가 히샬리송을 중앙에서 뛰게 하겠다라고 한 이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브라질리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서 뛸 때 좋은 찬스들을 놓치는 경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 스코링 서포트, 그러니까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에서 뛰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회를 놓친다, 굉장히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회가 아깝게 놓쳐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기회를 많이 놓친다라는 이야기가 포브스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나중에 조금 더 중앙 공격수로서의 변모를 시도를 하더라도 일단은 측면에서 뛰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알레오 벨리즈라고 하는 선수가 만약에 알레오 벨리즈라고 하는 젊은 토트넘 선수가 토트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중앙 공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붙는다면은 히샬리송은 더더욱 윙어로 좀 띄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히샬리송이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제 뭐 공격 지원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준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루셉스키의 왼쪽 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히샬리송이 어쨌건 손흥민 선수에게 격려를 받는 이런 장면 보면은 저는 히샬리송이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샬리송처럼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팬층의 많은 지지를 받는 선수가 없을 겁니다. 보통 어느 정도 못하면은 그냥 빠져라, 선발로 다른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트넘 선수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축구 팬들도 그렇고 히샬리송에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루턴과의 경기처럼 손흥민 선수가 굳이 뛰지 않아도 되는, 뭐랄까 좀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좀 그를 백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토트넘에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벨리즈든 뭐 히샬리송이든 아니면 뭐 브레넌 존슨이든 이제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경기들을 좀 맡아주면은 손흥민 선수가 휴식이 좀 필요할 때 좀 휴식을 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가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히샬리송도 좀 기량이 빨리 회복이 되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윙어로서든 혹은 뭐 최전방 공격수로서든 말이죠. 여러분들은 히샬리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